여러분들과 모의고사 공부하는 홍재원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고등학교 2학년 25년 3월 39번 문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 제목부터 보면 The reason and example of philosophers coining of special term이라고 하죠. 철학자들이 특별한 용어를 코인하면 만드는 건데 만드는 어떤 이유와 예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이론과 용어들을 만들어내잖아. 그게 이유가 있다라는 거지. 이런 이유에서 한번 만들어지는데요. 자, 어떤 애가 기억은 다 진짜 기억일까? 철학자다운 질문이지. 기억이란 과연 진짜 다 기억일 것인가? 이런 걸 의문을 던져. 자, 아까 애들이 난 분명히 놀이동산을 간 것 같은데 애들이 나한테 우리 그때 민속촌 갔잖아. 이상하다. 난 민속촌을 간 게 아니라 놀이동산 간 기억 같은 게 있는데 이 기억은 뭐지? 기억, 실제 경험은 아니지만 진짜처럼 느껴지는 기억을 유사기억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겠다. 이런 식의 어떤 얘기를 하면서 용어들이 만들어진다 얘기를 하는 거죠. 기억은 기억이잖아. 갔던 것 같은 기억이잖아. 그러니까 기억과 비슷한 어떤 카테고리로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기억은 아니긴 하잖아. 그럼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좋을까? 유사기억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내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용어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자, 도입부에서 용어 정의라는 건, 용어를 정의한다는 건 관련 있는 종류들이면 좋다는 거죠. 비슷한 종류면 좋다라는 거죠. 가능한 비슷하게 일치하면 좋다. 기억이 아니지만 기억은 기억인데 무슨 기억이야 이건? 무슨 땡땡 기억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좋다라는 거지. 그지? 자, 하지만 철학자들이 특별한 용법을 만드는 것이 적절하고 필요한 경우가 있긴 한데 현재 어휘로는 철학적 중요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뭔가 현재 있는 용어로는 구분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기억을 가진 사람의 기억이 반드시 경험한 기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야. 경험한 기억이 아닌 걸 이걸 기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반적인 언어에는 이걸 설명하는 용어가 없어. 근데 기억을 공유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내가 한 경험이 아닌데 나 이런 기억이 있다? 라는 걸 다른 사람한테 공유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그 기억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냐는 거야. 자, 그래서 실제로 경험한 것이 아닌 기억을 기억이라고 부르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죠.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기억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이 기억과 유사한 이런 가상의 경험을 유사기억이라고 만들어내자. 그래서 이런 용어를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용어를 만드는 이유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S는 우리가 주어로 표시하기로 했고요. 자, V는 서술어를 나타냅니다. 자, O는 목적어, 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C는 보어로 보자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as a general rule 이라고 하죠. as는 전치사입니다. 이 뒤에 명사가 와서 뭐뭐로서라는 뜻이에요. 자, 일반적인 규칙으로서 자, it is better 이라고 했을 때 it은 가주어고요. 자, if는 여기서 여러분 신기하게도 진주어 부분입니다. if가 어떻게 선생님 진주어일까요? 진주어. 자, 여러분 주어 자리에는 뭐가 와요? 명사가 오잖아요. if가 여기서 명사절로 쓰인 겁니다. 사실 if가 명사절로 쓰이면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자, 뭐뭐 하는 경우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에도 명사절로 쓰여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어떤 경우가 더 좋냐면 자, your definition, 너의 정의가 correspond, 상응할 때, 일치할 때입니다. 자, 뭐와 일치하느냐? 자, as는 여기서 그냥 중간에 들어간 거예요. 부사 같은 게. 그래서 as 원급 as 부사 as 가능한 한 뭐뭐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가능한 밀접하게 뭐와 여기는 correspond to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correspond to 뭐뭐와 일치하다 이렇게 봐줘야 돼요. 자, 어떤 방식과 일치할 때 가능한 밀접하게 일치할 때가 좋다. 근데 어떤 방식인지를 in which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in which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죠.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마치 우리가 관계부사처럼 봐주면 돼서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됩니다. 자, 완전한 문장이 어떻게 왔느냐? The term 용어가 is ordinarily used, 보통 사용되는 거죠. In kinds of debates에서 어떤 논의의 종류로서 사용이 될 때라는 겁니다. 용어가 논의의 종류로 사용될 때. 근데 어떤 논의인지를 또 트위치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트위치 얘도 마찬가지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같은 애죠.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Your claims are pertinent라고 해서 너의 주장이 관련 있는 그런 종류의 논의들과 논의들에 보통 사용이 될 때 그런 방식일 때 그런 너의 정의가 그렇게 밀접하게 유지할 때 그게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뭔 말이에요? 너의 정의, 너가 어떤 거 용어를 정의를 내릴 거야. 자, 근데 그
방식이 네가 하고자 하는 주장과 관련이 있는 그런 종류, 같은 종류의 논의에서 가지고 온 용어라면 그 용어가 비슷한 용어라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 주장, 나 이거 기억해 본 것 같은데 기억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뭐지 이건? 근데 기억이라는 비슷한 용어의 범주 안에서 내가 설명을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슷한 범주 안에서, 관련 있는 범주 안에서 이야기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 체크를 해보면요. 자, 지금 가주어고 진주어라고 했죠. 명사절 if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더 좋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 correspond to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correspond to. 자, 이 to는 여기에 있어요. 그 사이에 as 원급 as라는 가능한 한 뭐뭐하게, 가능한 한 밀접하게 라는 내용이 들어갔고요. 이 to는 전치사투예요, 여러분. 이 to는 전치사투여서 명사가 오는데 관계부사가 왔다고 했죠. 그 다음에 사용되는 거니까 BPP 와야 되고요. 얘도 관계부사 같은 거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얘네들을 다 꾸며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the way how는 같이 못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the way in which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단어 pertinent, 관련 있는 이 단어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관련 있는 용어로 설명하는 게 좋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there will be라고 해서 there이 부사고요. there 부사가 문장 맨 앞에 오면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되어요. 그러니까 수일치를 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will이니까 수일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조동사 뒤에 동사의 원형이 왔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들인지 where이라는 관계부사가 또 나와 있네요. 관계부사가 나와 있고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와서 앞에 있는 거 꾸며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자, 어떤 경우냐. 자, it is appropriate, even necessary라고 해서 여기서 it은 우리가 가주어로 봐주시는 게 좋겠죠. 자, 가주어입니다. 그 다음 여기 to 부분이 진주어가 돼요. 자, to 부정사 하는 것이 적절하고 심지어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뭐 하는 게? Coin special uses through what philosophers call stimulative definition 이라고 하면서 얘를 통해서 특별한 용어를 만드는 게 더 유용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through는 전치사잖아요.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되는데 명사절로 지금 뭐가 왔냐면 what이라는 애가 왔다라는 거죠. 자, 이 what은 우리가 뭐냐면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 자,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어쨌든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고요. 선행사를 포함해버렸기 때문에 선행사의 역할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사절이라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명사절이 온 거고. 자, 철학자들이 불러요 하고 목적어가 없고 그 다음 얘가 목적격 보어 이렇게 온 겁니다. 불완전한 문장이 왔죠.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철학자들이 자극적인 정의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특별한 용어를 만드는 것이 더 적절하고 더 필요한 경우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슷한 걸로 만들면 비슷한 종류로 설명을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경우가 없어서 용어를 만들어낸다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체크해보면 자, 지금 there will be 왔고 where이 관계부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얘가 가주어, 진주어 형태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 이 what이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 명사절로 쓰인다고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appropriate, necessary, 필요한, 적절한 이런 단어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아, 그리고 여러분 coin이란 단어. 여러분 동전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아니야, 만들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것도 반드시 알아놓으세요. 자, 이것은 그러니까 특별한 용법을 만드는 것이 더 적절하고 좋을 때가 있다라는 그런 것은 would be the case, 어떤 경우가 될 수 있냐, 또 where이란 절이 앞에 있는 case를 꾸며줍니다. 자, where, 관계부사라고 했습니다.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와서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죠. 자, 완전한 문장 어떻게 하냐? The current lexicon is not able to make a distinction that you think are philosophically important라고 하죠. 자, 이 that은 뭐냐면 바로 주격 관계대명사고요. 자, you think는 삽입절이에요. 네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우셔도 됩니다. 네, 지우고 생각해야 돼요.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당연히 불완전한 문장이 오죠.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are 온 거죠. 그죠? 대신 수일치, 얘랑 수일치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앞에가 복수니까 are 온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중요하다고, 네가 생각하기에 철학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차이, 구분이 있는데 그 구분을 둘 수가 없는, 현재 언어로는 둘 수가 없는 거야. 그 구분을 현재 언어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런 경우가 이런 경우다. 그런 경우에 특별한 용법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뭐예요? not able 하고 to 하고 이 부분을 빈칸으로 오면 너무 좋겠죠. 구분을 지을 수 없는 경우에, 이 경우에 만들 수 없다. 이 주제랑 빈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자, where이라는 관계부사 잘 보시고, 자, be able to 동사의 원형이 온 거죠. 그래서 to 부분 온 거고, 얘 삽입절이고 주격 관계대명사여서 요렇게 수일치가 되어야 된다.
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체크해 보자면 바로 이거 distinction, 구분, 차이. 이 단어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 문장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가져가셔야 돼요. 이 글의 주제와 같은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라고 해서 예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순서로 나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however에서 한번 끊고 그 다음 for example에서 한번 끊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this 부분에서 끊어도 되니까요. 그죠? 여기서는 이 문장이 문장 삽입 문제는 아니었지만 삽입 문제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순서를 나눌 수도 있겠죠. 이 this를 찾아보세요.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 부분 보도록 할게요.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순서 문제로 나와도 괜찮죠. 왜냐하면 앞에 있는 이 however 부분에서 끊어도 괜찮겠죠. 내용이 바뀌니까. 자, 그다음 다음에 this 부분에서 끊어도 괜찮아요. 여기서부터 단락이 시작되어도. 왜냐하면 이 this가 앞에 있는, 앞에 문장을 가리키는 거니까. 자, 어쨌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여기서 끊어도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연결사도 잘 봐야 됩니다. 자, we do not have a term. 어떤 용어가 없어요. 어디에? In ordinary language that describes a memory. 자, 여기까지 볼게요. 자, 이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주격 관계대명사고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와요. 이 문장 주격 관계대명사 굉장히 많으니까 잘 보세요. 얘는 용어를 꾸며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을 묘사할 용어가 없어. 기억을 묘사할 일반적인 용어가 없어요. 자, 근데 어떤 기억인지를 대절로 꾸며주는 겁니다. 또 주격 관계대명사죠. 앞에 있는 메모리를 꾸며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기억이 아니라는 거야. 어떤 것에 대한 기억이 아니야. 기억이 아니야. 기억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경험한 기억이 아니야. 자, 근데 어떤 거냐? person이 주어고 has가 동사고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자, 이 having이 뭐냐면 앞에 있는 person을 꾸며주는 겁니다. 바로 현재 분사인데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현재 분사로 오는 게 맞죠. 왜? 능동으로 와야 되니까요. 그죠? 그렇다면 그것을 가진 사람이, 즉 어떤 기억을 가진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경험을 했대. 경험을 했는데 반드시 그게 기억은 아닐 수도 있다. 라는 건 뭐예요? 내가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한 기억이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네.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설명할 용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 체크해 보면요. 대시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여기. 여기도 대시 생략된 거야.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됐고 얘들은 다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term을 꾸며주니까 단수니까 s 취급해야 되고 얘 메모리 꾸며주니까 단수 취급해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목적어가 없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니까요. 그 다음 얘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능동이어서 ing 온 거 확인해 주시고 not necessarily 반드시 뭐뭐인 것은 아니다. 반드시 기억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단어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확인해 주시고 not necessary 반드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것도 잘 보세요. 요렇게 수일치도 중요하다.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입니다. 아셨죠?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확인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such a thing would occur. 자, 그런 것들이 would occur. 일어난다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 if절이 왔는데 얘가 조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가정법입니다. 저희가 가정법의 과거동사인데 자, if 주어 과거동사 나오죠. 주어 would 동사의 원형일 때 우리 가정법 과거고 현재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요. if 주어 과거동사 주어 would 동사의 원형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는데 자,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if I could 내가 could somehow share your memory. 너랑 내 기억을 뭐 하고 싶어? 공유하고 싶다면. 그죠? 공유하고 싶다면. 근데 내가 I would have a memory type experience. 근데 어떤 기억의 종류의 경험이야. 하지만 이것이 would not be of something. 뭔가가 아니라는 거죠. 뭐가 아니에요? That I have actually experienced라고 해서 이 something을 꾸며주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뒤에는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겠죠. 주어, 동사, 목적어가 없어요. 사실은 내가 경험한 거야 아니야? 아닌 무언가, 일지도 모르는 거야. 됐어요? 그런 경우에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억을 해? 근데
내가 실제로 경험한 게 아니야. 근데 난 이 기억을 너랑 공유하고 싶어. 그랬을 때 앞에서 말한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만약 일어난다면 이라고 해서 현재 사실을 반대로 얘기하는 가정법 과거 형태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봐. 우드 동사의 원형, 우드 동사의 원형, 뭐 여기 쿠드 동사의 원형, 우드 동사의 원형 이런 것들이 온 거예요. 자, 그리고 such는 such a 형용사 명사. 그렇게나 형용사 명사 이렇게 오는데 형용사가 안 쓰였죠? 그렇게 안 쓰여도 괜찮아요. such a 명사 이렇게 왔다. 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occur은 여러분 take place 그 다음에 happen 이런 단어와 바꿔 쓸 수 있고 자동사 아이들입니다. 수동태로 절대 쓰면 안 돼요. 다시 뭐라고요? 자, 수동태로 절대 쓰지 말고요. 가정법 과거라고 했습니다. 현재 사실의 반대. 근데 왜 가정법 과거냐? if 자리에 과거 동사가 쓰여서 가정법 과거라고 외우는 게 제일 쉬워요. 그래서 if 주어, 과거 동사, 그 다음에 주어, would 동사의 원형, 그 다음에 would 동사의 원형, 그 다음에 여기 또 would 동사의 원형 이런 게 왔죠. 그죠? 가정법 과거가 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부분이 됐고 이 that은 바로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띵 꾸며준다고 했죠? 네, 이 부분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라고 하면 내가 공유하고 싶다. 뭐 이런 단어 잘 봐주면 좋을 것 같고 occur 아까 똑같은 단어들 얘기했었죠? take place랑 happen 이런 단어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되었죠? 이 부분. 자, 그래서 자, to call this memory. 자, 이러한 기억을 부르는 것이 would be misleading. 그죠? 이런 것을 기억이라고 부르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기억을 기억이라고 부르는 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얘는 지금 투부정사의 주어 자리로 쓰인 겁니다. 명사적 용법으로 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런 단어, misleading 이런 단어도 확인을 잘 해주세요. 자,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로 philosophers 철학자들은 have coined 만들었다는 거죠. 특별한 용어를 만들었는데 바로 quasi memory 그래서 유사 기억이라고 하죠. 지칭하기 위해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 목적으로 생각해주면 되겠죠. 자, refer to these hypothetical memory like experience라고 해서 뭔가 경험한 것 같은 가상의 메모리들을 지칭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체크를 해본다면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 나왔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한번 끊어도 되겠죠. 계속 여기는 앞부분을 계속 얘기하는 거니까 뭐 순서 문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끊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는 철학자들이 특별한 용어를 만드는 이유들이 있다라는 거죠. 적절하고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기억과 유사한 가상의 경험을 지칭하는 유서기억이라는 특별한 용어를 만들었다. 이게 하나의 예시가 되어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9번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